네, 안녕하세요. 바라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 바라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1인 기업가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꿔서 1인 기업에 도전을 했지만 막상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을 미리 알면 당황스러운 일과 곤혹스러운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1인 기업가를 시작하기 전 미리 알면 도움이 될 만한 1인 기업가의 현실, 그리고 1인 기업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기업가의 장점, 자유겠죠.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두 번째 자유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제 과거의 직장 생활을 빗대어서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자유예요. 제가 1인 기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업의 형태를 선택했던 거죠. 사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해놓은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이클에 맞춰서 억지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업무 효율이 좋지는 않겠죠. 근데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일을 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선택해서 그때 일을 하면 업무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전날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전날 일이 늦게 끝났다면 아침에는 충분히 쉬면서 컨디션을 재충전하고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충전되었을 때 오후에 힘을 내서 집중해서 다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 힘들겠죠. 시간적 자유를 작게 보면 이렇게 하루 중에서 내가 언제 근무를 할 것인가, 내가 언제 업무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고, 좀 더 크게 보면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일할 것인가로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쉰다는 이 의식 자체를 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강의와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저에게 있어서 휴일, 쉬는 날은 주일하고 월요일이에요. 토, 일이 아니라 일, 월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설 강좌를 매주 토요일에 개설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 일, 월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 단위, 주간 단위로도 나눠볼 수 있고 아예 월 단위로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기업과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몇 주 동안 휴일 없이 계속 달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은 또 몇 주 동안은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월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1년 중 8월이 가장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8월에는 가급적 강의라든지 빡빡한 일정들을 넣지 않고 있어요.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 연구라든지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원고 집필 등의 일들을 하면서 좀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로 마련을 하고 있죠. 시간적인 자유는 이 밖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출퇴근 러시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땐 사람들이 꽉 찬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을 달려서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전 9시가 되기도 전에 몸이 파김치가 된 그런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제가 출근하고 싶은 시간에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자유는 에너지 관리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특히 출퇴근 러시 3종 세트인 장마, 폭염, 폭설, 이때 만원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수기 때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성향이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일의 주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성수기 때는 휴가를 떠나지 않아요. 저희 부부는 짧게
여러 번으로 나눠서 휴가를 가는 편인데 오늘은 바다 보러 가고 싶다. 그럼 뭐 동해안에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당일치기로 갔다 올까? 이렇게 해서 강릉 갔다 온 적도 있고 부산에 다녀온 적도 있고 뭐 제주도에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가냐면 평일이나 비수기 때 가는 거예요. 평일이나 비수기 때 가기 때문에 굉장히 한적하게 그리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편이에요. 실제로 올해 1월과 5월에 휴가를 이미 저희 부부는 다녀왔는데 한 일주일씩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극성수기인 8월에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가급적 붐비는 곳은 피하고 그냥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쉬면서 컨디션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에 대한 자유입니다. 저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인데 특히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일을 할 때 능률이 오르는 편이라 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런데 직장 다닐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유 없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 사무실 공간을 지정받아 일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개방적인 구조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문을 열자마자 내 자리가 보인다. 사실 이런 구조는 정말 최악이죠. 파티션이라도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옆에 가벽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라면 사실 이 일 할 때 몰입해서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1인 기업가로 독립하면서부터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때 제 첫 번째 사무실은 작은 고시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공유 오피스였고 지금은 오피스텔을 계약을 해서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주는 의미와 가치가 깊은 저에게는 이런 작은 부분조차 일의 능률을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일에 대한 형식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제가 예전 직장에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했었거든요. 결코 전화를 받는 게 주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때문에 정작 중요한 메인 업무는 퇴근 이후에 하는 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6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는 퇴근 시간이니까 그때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사실 되게 슬픈 얘기죠. 수시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때문에 일을 하다가도 흐름이 끊기니까 다시 몰입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상당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화 벨소리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지금도 웬만하면 제 핸드폰은 벨소리로 설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가급적 진동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아마 그때 전화 벨소리에 대한 노이로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된 지금 가급적 전화 업무는 하지 않고 있어요. 강의 의뢰도 메일로만 받고 있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만 전화로 처리를 해요. 대부분의 일들을 이메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메일로 업무를 주고받으면 모든 과정과 사항들이 서면으로 기록되어 남기 때문에 일처리를 확실히 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해도 결국엔 이메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 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죠. 강의 의뢰 메일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뢰가 들어오는 기간에 저희 가치성장연구소 양식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기간에서 그 작성한 내용을 제출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강의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서 좋죠. 거절할지 수락할지 빠르게 확정 짓는 게 서로에게 가장 좋거든요. 일정이나 조건에 맞지 않아 강의를 거절하게 되더라도 상대 기관에게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실 전화상으로 거절하기가 난처하다는 이유로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니면 일정 좀 더 체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멘트를 하게 되면 상대 기관에서는 기약 없이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기다렸다가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를 받게 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강사를 섭외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빨리 말씀드리고 빨리 확정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확정 지은 내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데 이메일이 가장 깔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일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전화 응대를 하게 되면 고객들은 저의 업무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전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수시로 응대를 하면서 제 주요 업무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집중할 수 없게 되면서 강의 실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 언제든지 제 수신함에 들어오겠지만 제가 확인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을 한 번 확인하고 답변을 줘요. 그 다음에 또 뭐 점심 먹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퇴근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주기로 관리를 해도 일을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로 일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1인 기업가는 결국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되는 업의 형태이기 때문이죠. 만약 저희 연구소에 뭐 전화를 받는 상담부서가 따로 있거나 기획부서나 연구개발부서가 따로 있거나 영업부서 등이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1인 기업가예요. 이 모든 부서의 일들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시간 관리와 에너지 관리는 필수이기 때문에 가급적 업무들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5번째는 복장의 자유입니다. 저는 주로 개인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가 많지만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복장을 갖춰 입고 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말 편한 옷을 입고 일할 때가 많아요. 물론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등 외부 사람들과의 미팅이 있을 때에는 그에 맞게, 그 격에 맞게 옷을 갖춰 입지만 더 많은 시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시간에는 가급적 편한 옷을 입고 최대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롭고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였고, 이번에는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도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비본질적인 일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결제 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결제 라인이 없다는 것은 일을 속전속결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은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1인 기업가에게 있어서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결제 라인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꼭 필요한 보고서가 있다면 작성하는 게 맞겠지만 조직에 있을 때 일을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더라고요. 각종 실사단이나 평가단, 감사가 뜰 때마다 작성해야 되는 보고서들, 그리고 수많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중에 쓰여지는 경비, 시간 에너지, 감정 에너지는 사실 끌어모아서 본질에 투입했어야 될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문제죠. 정책이 바뀌거나 무언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회사의 가이드가 떨어지게 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혼자 일하면 이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업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회식이에요. 원치 않는 회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최고급 요리를 먹으러 간다고 해도 회식은 회식일 뿐이죠. 컵라면을 먹을지라도 저녁은 집에서 편안히 먹고 싶어요.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퇴근해서까지 상사의 얼굴을 보고 싶진 않거든요, 굳이. 그리고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온종일 한자리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직장인에게 점심시간 1시간 굉장히 소중한 개인 시간일 텐데 이 시간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남은 5시간의 오후를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지겠죠. 저는 당연히 혼자서 일하니까 함께 회식을 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점심도 제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야유회와 체육대회가 없는 환상적인 업무 환경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내향적인 사람은 이런 행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야유회나 체육대회가 있으면 그냥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직원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진짜 단합을 위한다면 그냥 차라리 시원한 카페에 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단합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굳이 체육대회를 해야 될까? 굳이 체육대회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드네요. 4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 스트레스 1위가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일에 대한 만족감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업무량도 아니래요. 직장인이 받는 스트레스 1위는 상사 및 동료와의 대인관계라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일은 일이기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해요. 우리가 돈 내면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진짜 스트레스는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며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하루에 8시간씩 매일같이 봐야 되는 고문은 생각보다 끔찍해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아무리 높아도 내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관계가 회사 내에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겠죠. 5번째는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직장 다닐 땐 위에서 시키는 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모든 결정 권한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들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져야 한다는 것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싫은 일들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진입해야 돼요. 쥐뿔도 없는데 거절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초반에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르면 내 가치와 맞지 않는 일들은 거절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1인 기업가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인 기업가의 단점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